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축구 대표팀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으면 귀국하지 않겠다. 손흥민 선수가 볼리비아전 출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는 보도가 퍼지며 대표팀 내부가 사실상 폭발 직전의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매체는 선수단 전체가 월드컵 예선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내용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축구계는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불신, 그리고 반복되는 부상 악재와 전술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내막을 하나씩 살펴보며 과연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홍명보는 최근 몇 달간 부상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소집에서도 주력 선수들이 잇따라 쓰러지며 전술 실험은 계속 좌초됐습니다. 이번 11월 볼리비아 가나 2연전을 앞두고도 중원의 핵심 황인범이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페에노르트 구단이 먼저 6에서 8주의 결장을 발표했고 결국 대한축구협회도 그의 대표팀 소집 제외를 공식화했습니다. 문제는 대체 선수를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대비해 새로운 3-4-2의 1전형을 시험 중이었습니다. 중심에는 언제나 황인범이 있었습니다. 그의 공백은 단순한 전술적 손실이 아니라 팀 전반의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9월에도 황인범은 종아리 부상으로 빠졌고 10월 복귀 후에도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11월 테스트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부상자는 황인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월 조유민이 빠졌고 10월엔 황희찬마저 부상으로 브라질 파라과이전 결장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과 오현규의 투톱 실험은 무산됐고 공격 전술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당시 황희찬이 있었다면 손흥민과 함께 새로운 카드를 쓸 수 있었는데 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팬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매 소집마다 부상자 명단이 갱신되는 현실에 지쳐갔고 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로감이 지금 손흥민의 행동으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이 가장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 바로 3백 전술입니다. 그는 3명의 수비수를 중심으로 중원의 다층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김민재, 조유민, 박용우 등 핵심 수비 자원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술의 뼈대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3백 시스템이 선수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선수들은 3백이 아니라 손흥민의 존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팀이었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주장이나 공격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경기 내내 압박과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묶어왔고 훈련 중에도 후배들을 다독이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최근 들어 무너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지나친 전술 실험과 경직된 훈련 방식이 선수들과의 거리를 점점 벌려놓은 것입니다. 특히 10월 이후 대표팀 내에서는 지도자와 선수 간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 역시 이 부분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전술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건 신뢰의 붕괴였던 셈입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결국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는 팀 내 가장 큰 리더이자 상징이며 누구보다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해온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으면 귀국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러 축구 관계자들이 대표팀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고 기대하며 볼리비아전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몇 달간 MLS에서 혹사 수준의 일정 속에서도 꾸준히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피로와 전술 불만, 그리고 감독의 일방적인 지시가 결국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대표팀 유니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가 이번엔 끝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누적된 신뢰 붕괴의 결과라는 걸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의 이런 태도에 공감하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선수들은 리더의 뜻을 따르겠다며 볼리비아전 출전 거부 의사를 함께 밝혔다는 소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또한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팀 내부에서 침묵의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황은 감지됩니다. 만약 이 사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주장과 감독의 불화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역사상 유례없는 내부 붕괴 사태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손흥민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혹은 선수단 전체가 출전 거부를 선언했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루머가 단 몇 시간 만에 한국과 미국, 유럽 축구 커뮤니티를 뒤흔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대중의 공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대표팀은 불안하고 홍명보 감독 체제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전술 혼란과 부상 악재, 그리고 선수단 내 피로 누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팬들은 이제는 손흥민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태가 단순한 루머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안에 진심의 조각이라도 담겨 있다면 그건 한국 축구가 더 이상 선수의 헌신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시스템과 지도자의 변화 없이는 월드컵이라는 목표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하니까요. 지금 이 사태는 단순히 한 경기, 한 감독,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폭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드컵 예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분노나 불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신뢰의 균열에 대한 경고음입니다. 그동안 선수들은 묵묵히 따르고 헌신하며 조용히 팀을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요? 홍명보 감독 체제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바탕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선수 세대가 달라지면서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3-4-2의 1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지만 핵심 선수들의 부상, 피로 누적, 그리고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훈련 방식은 오히려 팀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전술은 시스템이지만 시스템은 결국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대표팀이 딱 그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그동안 누구보다 팀을 위해 헌신한 선수였습니다. 잉글랜드 시절엔 장거리 비행을 마다하지 않았고 피로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대표팀 훈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MLS 무대에서도 여전히 리그 최고 선수로 군림하면서 동시에 조국의 유니폼을 자랑스럽게 입어왔습니다. 그런 그가 출전 거부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축구계에서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헛소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 대표팀 내 분위기가 얼마나 팽팽하고 불안한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제 선수들이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의 행동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홍명보 감독 체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갈라짐의 길에 들어선 셈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태가 오히려 한국 축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팀의 문제는 단순히 감독을 바꾸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선수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싸우고 있는가, 협회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상처가 드러났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린다면 한국 축구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개혁과 소통이 시작된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강해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결단이 옳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선수로서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결국 팀을 위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단순한 반항이 아닌 용기 있는 신호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대표팀의 모든 상황을 가장 깊이 있고 가장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홍명보, 그리고 한국 축구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는 앞으로 며칠, 아니 앞으로 몇 시간 안에 판가름 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태 이후 대표팀 내부 반응과 협회의 공식 입장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축구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